안녕하세요. 금일 이너뷰티 A사 온라인 마케팅 제안 발표를 맡게 된 광고 컨설팅 본부 3팀 이혜지입니다. 오늘은 A사에 맞는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발표 파트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사와 제품, 그리고 시장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현재 상황, 타겟, 경쟁사를 분석합니다. 이후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실행 아이디어를 제안드리며 기대할 수 있는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사 제품 그리고 시장에 대해 간략한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나를 위한 아름다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고 건강하는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브랜드입니다. 고객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건강한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이너뷰티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철학은 제품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 100%, 피부 진피 구성 요소를 한 포에 담아 피부 본연의 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사만의 클린 원칙이 존재하며 원료 수급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현지에서 진행하며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너뷰티 시장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내면의 균형과 관리에 대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이너뷰티 시장은 연평균 18.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카테고리는 콜라겐 제품입니다. 국내 콜라겐 시장은 연평균 31%라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콜라겐 펩타이드에 한정할 경우 그 성장률은 약 60%에 달할 정도로 가파릅니다. 이러한 수치는 콜라겐 제품이 단순한 트렌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이 실제 기능성과 체감 효과에 대한 높은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흐름은 유통구조의 변화입니다. 최근 이너뷰티 제품은 온라인 이커머스와 드럭스토어 채널 중심으로 유통 변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특히 2040 여성 소비자 중심으로 이너뷰티 검색량은 18배, 실제 상품 거래액은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A사 브랜드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실제 사용자 리뷰를 살펴보면 제품력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고 반복 구매와 정기 구독으로 이어지는 비율 또한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경쟁 브랜드와 비교할 시 인지도와 검색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충분한 신뢰가 있지만 그 전 단계 고객들에겐 브랜드 인지시키고 전환을 이끌어내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브랜드 인지도와 유입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콜라겐 제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분말형뿐만 아니라 액상형, 정제형 등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포맷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단순한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브랜드, 제품 타입, 첨가물 등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색량 데이터를 보면 A사는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뒤는 20대의 비중이 높으며 전체 콜라겐 키워드 검색 시 50대 이상, 40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A사 실구매 타겟은 30대이지만 전체 시장 관점에선 4050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에서 수요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쟁사 분석 시 30대와 40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이며 특히 40대 타겟까지 적극적으로 커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A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4050 타겟이 경쟁사에겐 중요한 고객군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2030 타겟을 유지하되 4059 타겟까지 동시에 잡는 가치 소비와 건강 관리 중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 페르소나를 도출하였습니다. 2030 여성은 헬시 플레저, 즉 건강을 위한 가치 소비를 중시하며 브랜드의 감성적 이미지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반면 4059 여성은 기능 중심, 특히 노화 예방과 건강 관리에 대한 니즈가 높습니다. A사는 이 두 타겟층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제품 포지셔닝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비자들이 콜라겐을 구매할 시 선택하는 기준, 즉 주요 KBF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의 여부. 둘째,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이 느껴지는지. 셋째, 가격과 가성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기 구독이 가능한지, 재구매율이 높은지입니다.
이러한 KBF 기준으로 자사와 주요 경쟁 제품을 분석한 뒤 표를 토대로 자사가 경쟁사보다 우위점인 부분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위점으로는 콜라겐 종류, 부원료, 첨가물 여부, 섭취 형태, 소비자 평점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사만의 강점인 USP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료의 투명성입니다. 자사는 자연 포획 대구 100% 원료를 사용하며 그 출처까지도 당당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사만의 클린 원칙으로 인공 감미료, 합성 향료 등 일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유통과 수요 측면에서 이미 충분한 시장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 29cm, 올리브영, 아마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입점과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소들은 결국 이 구조로 통합됩니다. 고객은 브랜드를 처음 접하는 인지 단계를 거쳐 제품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고려 탐색 단계, 그리고 실제 구매를 결정하는 전환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럼 자사의 온라인 마케팅을 인지, 고려 탐색, 전환 단계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지 단계입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채널에서 브랜드를 접하게 됩니다. 현재 A사도 메타 광고를 집행하고 있지만 자사만의 강점인 PC 콜라겐이나 그 무첨가 포뮬라 등을 내세우고 있지 않아 차별화된 메시지 각인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A사의 경우 아직 네임드 브랜드들에 비해 상대적인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려 탐색 부분입니다. 현재 네이버 파워링크, 브랜드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등을 운영 중이며 자사몰 내 블로그, 콘텐츠와 함께 올리브영 입점, 공식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소비자 접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은 비교적 활발히 운영 중이지만 유튜브는 9개월 이상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지 않아 운영 부분에선 아쉬운 상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할 때 일부 후기나 실사용자 리뷰를 찾아볼 수 있지만 브랜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나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전환 단계입니다. 소비자들은 구매를 결정할 때 상세 페이지, 제품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A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자사의 현재 페인 포인트와 솔루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지 단계에선 낮은 인지도와 브랜드 강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광고가 없어 아쉬움이 남아 브랜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DA 광고와 콘텐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고려와 탐색 부분에선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부재가 보여 체험단 운영 등 소비자 참여형 콘텐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전환 단계에선 메타 광고 이외에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인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타 협력 광고 확대 및 자사몰 유입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 단계에선 이렇게 접근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실제 사용 후기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요즘 수요가 많은 짐싸기 콘텐츠, 브이로그 등 일상 콘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제품이 노출되도록 하여 거부감 없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쇼핑블록 광고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능성이나 할인에 관한 문구를 사용하여 즉각적인 구매 유도는 물론 브랜드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카카오 모먼트 광고는 감성적인 무드와 톤의 매너를 활용하여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기능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광고 디자인에 자사 강점을 강조하고 브랜드 무드를 잃지 않도록 설계하여 이너뷰티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이어 소비자가 브랜드를 단순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닌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도 함께 운영합니다. 퀴즈나 간단한 미션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학습시키는 동시에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려 탐색 부분입니다. 실제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체험단 운영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제품 설명을 넘어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그 후기를 공유함으로써 타 소비자의 고려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캠페인 기반이 되는 유입을 확보하기 위해 메타 트래픽 광고를 함께 집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감성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을 통해 자사의 무드를 유지하면서도 기능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전환 단계입니다. 자사몰 기획전과 프로모션을 운영합니다. 자사몰에선 제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할인보다는 체험형, 첫 구매 기획전과 정기 구독 형태 등을 함께 구성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후 외부몰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리타게팅이 가능한 구매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접근성과 신뢰성이 높은 외부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프로모션을 운영, 소비자의 구매 장벽을 낮추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실행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인지도 확대입니다. SNS 및 디스플레이 광고, 크리에이티브 협업을 통해 기존 대비 노출수가 크게 증가하고 주요 매체의 클릭수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구매 전환율 상승입니다. 신뢰도 높은 체험단 콘텐츠는 전환율이 약 2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를 리타게팅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충성도 강화입니다. 프로모션과 체험단 운영을 통해 SNS에서 자발적인 언급량이 늘고 반복 구매율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출 성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광고, 프로모션을 통해 빠른 매출 상승, 장기적으로는 검색 기반 유입과 브랜드 자산 축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A사 브랜드 성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드렸습니다. 저는 이너뷰티 카테고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물론 뷰티, 헬스케어, 리빙 등 다양한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성장, 성과를 함께 디자인하는 마케터입니다. 이번 제안이 단순한 마케팅 기획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